네. 자, 문단 쓰기 인용과 주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할 때 인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말만으로는 글을 쓸 수 없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자, 인용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인용할 때 많이 쓰는 것은요. 자, 이거 가장 많이 써요.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고 하다도 있어요. 라고 하다를 처음 보는 거 아니죠. 3급에 오면 뭐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뭐뭐라고 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자, 믿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께서 뭐뭐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 라고 하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여기서 특별히 배우는 것은 어디 어디에서는 이런 것도 배워요. 어디 어디에서? 학교에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그 회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 인용이에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에서를 특별한 책, 신문 그런 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 어디 어디에서 어디에서에서는 써요. 쉽죠? 자, 이런 것을 선생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운 것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선생님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설득할 때 아이들을 설득할 때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 말을 듣는 게 좋다. 부모님 목소리처럼 말해 볼게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 말을 듣는 게 좋아. 어른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왜? 아빠 왜? 아빠 왜요? 이러죠.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 뭐 봤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따르면 자녀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그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권위, 파워. 자, 나이, 권위, 파워. 아버지가 힘이 있죠. 네, 권위를 앞세우는 것.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글에서 선생님이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은 자, 지금부터 하나씩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뭐라고 하다. 뭐뭐라고 하다. 뭐뭐라고 하다. 뭐뭐라고 이야기를 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다 괜찮아요. 하다는 이야기하다, 말하다, 행동하다 그런 것을 다 대표해서 하다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이 알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명사 뒤에라고는 맞아. 그런데 말을 듣는 게 좋다. 이거 좋다고 아니에요, 선생님? 응.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좋다고 맞는데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자, 이게 있죠. 인용 표시가 있죠. 두 개 있죠. 네. 그러면 라고예요. 그리고 인용문 안에 있는 것도 문장이에요. sentence, 문장입니다. 그럼 문장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끝나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느끼다. 선생님 여기 아예 써줄까요? 이 말도 알아야죠, 여러분. 자, 글을 쓸 때는 이런 문장 보호도 중요합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자, 됐습니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그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가 들어오고 자, 여기서 인용할 때 쓴
뭐뭐에 따르면이 여기에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녀들을 설득할 때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 말을 듣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거 안 어렵죠? 한 연구 결과 여기서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some 이런 의미예요. 어떤 연구 결과 외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라고 하면 돼요. 이건 한 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나이와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면서 말을 잘 안 듣죠.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짠, 뭐가 바뀌었어요? 자, 뭐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나, 하지만은 입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입말이고, 하지만은 그래서는 안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를 씁니다. 자, 글말과 입말의 차이 좀 많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것도 많지만 이것은 선생님이 7과에 가면 정리를 해서 줄 거예요. 그 7과 배울 때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만 가르쳐주는 비밀 수업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만날 것은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간접 인용이란 말을 잠깐 했어요. 선생님, 간접 인용이 뭐예요? 자, 인용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면 자, 뭐가 보입니까? 인용 보호가 보이죠? 자, 이것을 직접 direct, indirect,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자, 자기의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미안해요. 간접 인용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라고 하다는 간접 인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 배웠습니까? 3급에서부터 배웠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려워하지만 자, 한번 선생님 복습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우리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서울에 제주도에 제주도에 가요. 제주도에 간다고 해요. 제주도에 갈 거예요. 제주도에 갈 거라고 해요. 제주도에 가자고 해요. 제주도에 가요? 가냐고 해요. 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요? 가느냐, 현재라면 가느냐가 더 맞겠네요. 자, 기억나죠? 이게 간접 인용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말할 때 더 많이 쓰니까 외국인이 그걸 먼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글을 쓰죠. 글을 쓸 때는 직접 인용. 자, 문장 보호를 사용해서 문장 보호는 원래 말할 때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인용을 하는데 자, 직접 인용은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직접 인용 표시를 쓰고 마지막에 문장 보호 쓰고 그 다음에 라를 쓰면 돼요. 라. 근데 또 봐봐봐. 여기에 라고 하다. 아까 이렇게 배웠죠? 근데 선생님은 왜 여기는 라는 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초급에서 배운 거예요. 뒤에 라고, 뒤에는 동사예요. 라는 뒤에는 말이죠. 이 버스 경주에 가다. 이 버스 경주에 가는 버스예요. 이거 초급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라는 뒤에는 말, 뭐뭐라는 말이 있다. 뭐뭐라고 말하다. 이거 두 개 알면 되잖아요. 다시 뭐뭐라고 한 번 더 씁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안 쓸 거예요. 말했다.
자, 뭐뭐라는 말이 있다. 자, 눈으로 보세요. 분명합니까? 자, 분명하죠? 맞죠? 네, 이제 선생님 안 씁니다. 앞으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합시다. 실수하면 안 돼요는 뭐 여러분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제 글을 한번 볼까요? 생텍쥐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라는 말이 나온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이걸 읽었다면 알겠지만 모른다고 해도 지금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글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라는 말이 나온다. 기적이야 라는 말이 나온다.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꿔볼까요? 어느 책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라고, 명사잖아요, 명사.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자, 여기 연결하는 부분만 잘 봐주면 돼요. 인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말을 할 때는 직접 인용을 잘 안 합니다. 왜? 문장보를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글을 쓸 때는 직접 인용이 필요하면 직접 인용을 해야죠. 자, 인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 거예요. 여러분은요, 자기 건데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안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것을 가지고 가서 이건 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건 안 되죠. 말이나 글도 누가 먼저 말한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글을 썼고, 그걸 내가 가지고 올 때는 자, 이거 원래 저 사람 건데요, 내가 빌려왔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인용이에요. 내가 빌려서 사용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면 인용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그건 나쁜 일인데요. 그게 표절이에요, 여러분. 표절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것처럼 stolen, 훔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steal, 훔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훔치다. 다른 사람의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다예요. 그러면 안 되죠. 물건만 훔치는 것은 안 된다가 아니에요. 생각도 훔치면 안 되고, 글을 그렇게 쓰면 한국에서는 이 카피 킬러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고서를 다 확인을 해서 표절일 때는 점수를 안 줍니다. 보고서 점수를 안 줍니다. 인터넷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카피, N,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 것을 하면 점수 안 줘요. 보통 표절의 기준은요, 6개 단어 6개가 똑같이 일치할 때부터, 그때부터 표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만들었는데 단어 6개가 순서도 똑같고 문법 표현도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인용 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였죠? 뭐뭐뭐에 따르면,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내 문장을 내가 만들어야 하는구나. 컴퓨터가 너무 똑똑해져서요, 인터넷이 있어서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내 문장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지고 올 때 꼭 인용해서 쓰기로 합니다.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자, 출처가 내가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적는 건데요. 출처 표시 없이 쓰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표절이 돼요. 출처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면요, 그림, 선생님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왔죠? 이 그림 선생님이 그린 거 아니죠? 자, 여기 밑에 2008년 2월 어디에서 마련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인용을 주장으로 바꾸는 거 하나만, 한 2개 정도만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문장만 한번 보세요. 알았죠? 권장 음식이나 하루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자, 아직 모르는 말 많아요. 미래에는 각 개인의 혈당 수치 등에 맞는 맞춤형 지침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일반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자, 이걸요, 선생님 먼저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 주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여러분은 같이 보면서 한번 보세요. 미래는 일반화될 것이다. 일반화될 것이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문장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이니까 라는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라고 하는을 써도 괜찮아요. 자, 고하를 안 써도 괜찮고요. 쓰면 아마 들을 때 더 분명할 거예요. 눈으로 볼 때도 분명하고요. 자, 다시 안 보고 해볼까요? 미래에는 여기부터 일반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요. 이번에는요, 직접 인용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자, 어떤 박사님, 덕터, 네, 어떤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연구팀은 제시했다 라고 말하며, 자, 여기 어떻게 바꾸죠? 제시했다.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제시했다고 말하며, 됐어요? 그 다음 사람마다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것도 바꿔보세요. 보인다고 말했다 하면 되죠. 인용 부호 없어야 돼요. 이거 부호 있으면 안 되고 바꿀 수 있죠. 자, 이거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 위에 뭐뭐뭐뭐뭐 연구팀, 리서치 팀에 따르면, 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과학연구소 연구팀이래요. 자, 뭐뭐에 따르면,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분류된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면, 자, 있다,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인용보호 넣고, 그 다음에 라는을 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 외우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다시 보고 기억해서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주장하는 글들을 계속 연습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